안녕하세요. 볼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이번 스쿼드 분석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팀도 어디냐? 올겨울 가장 뜨거운 팀, 이 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다 파란색 입었네요. 수원FC입니다. 스웻. 네. 매 시즌 승격 팀들이 사실 폭풍 영입을 하기는 해요. 근데 수원FC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실상 재창단 수준의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오고 갔던, 사실 정리하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수원FC의 스쿼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앤아웃만으로도 시간이 훌쩍 갈 것 같은데 먼저 나간 선수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승격을 이끈 투톱이죠. 안병준, 마사가 빠져나간 것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안병준은 지난 시즌 21골 넣으면서 득점왕과 MVP 수상했고요. 마사는 지난 시즌 10골을 넣었죠. 와, 토탈 31골이 빠진 거네요. 네, 지금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두 선수였고, 안병준은 이영재와 트레이드가 무산되는 우여곡절 끝에 부산 유니폼을 입었고, 마사는 예정대로 강원으로 갔습니다. 캡틴이었던 이한샘은 친정인 광주로 향했고요. 기자 단독이었죠. 그렇죠. 이지훈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네. 장성재는 전남, 배신영은 태국 수판부리로 이적했고요. 황병근이 대구, 박세진과 최규백이 아산으로 떠났습니다. 박민규는 부산으로 임대됐고요. 이 밖에 지난 시즌 중반 영입 때 많은 화제를 낳았던 유튜브 스타 조원희가 계약이 만료됐고요. 유튜브 스타. 네. 네, 브라질 출신 외국인 듀오 말로니와 다닐로도 계약이 끝났고, 송수영, 한정우, 김도영도 팀을 떠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수만 숫자 몇 명입니까, 지금?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에 주전급이 제법 돼요. 네. 그러니까 안병준, 마사 확실한 주전이었고, 이지훈 선수 21경기 뛰었고, 장성재 20경기. 20경기 이상을 뛰면서 주전급이라 분류할 수 있는 선수들도 떠왔습니다. 여기 이한샘 19경기 소화했죠. 수비를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말로니, 다닐로, 박민규, 한정우, 최규백 등도 제법 경기를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 수원FC의 주전급 중에 팀에 잔류한 선수는 조유민, 유현, 김건웅, 정재용, 김범용, 라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원FC가 올겨울 나간 선수의 폭이 상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온 선수 보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일단 윤영선, 박주호, 정동호, 울산의 국가대표 수비수 트리오가 수원FC 유니폼을 입은 것을 시작으로 베테랑 공격수인 양동현, 그리고 김호남이 왔고요. 국가대표 미들필더는 이영재, 전북에서 뛰던 무릴로, 경남에서 뛰던 김승준, 유로파 출신의 정충근, 여기에 김상원, 김준형, 나성은, 곽윤호 등이 가세를 했습니다. 예, 아직 발표 나지 않았지만 현역 국대 수비수죠. 박지수도 수원FC 합류해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예,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이름이 빅토르라고 하던데, 이 측면 공격수입니다. 이 선수도 오피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오전에 저희가 4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한승기 선수 임대 영입 단독이 나왔는데 네.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4일 오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제 좀 꼬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영입인데 한승규 선수, 전북 입장에서는 한승규 선수 임대를 간 만큼 계약을 연장시켜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의가 안 돼서 발표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엔 한승규 선수 수원FC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인다. 왜냐면 한승규 선수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김도균 감독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전북에는 한승규 선수의 자리가 없고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승규 선수가 수원FC의 마지막 영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영입된 선수를 볼게요. 그럼 포워드 4명, 미드필드 6명, 수비수 5명, 골키퍼 1명입니다. 16명. 네. 이들만으로 베스트 11을 꾸릴 수 있는 규모의 선수들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수원FC는 기존의 선수들은 사실 잔류가 힘들다 때문에 베스트 11을 거의 갈아엎을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만 늘었느냐? 진짜는 퀄리티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커리어만 놓고 보면 이 팀이 승격팀이 맞냐 싶을 정도인데 국대 경험이 있는 선수만 6명이 왔습니다. 맞아요, 진짜. 네, 물론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아직 1, 2년 정도는 정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무엇보다 승격팀에 큰 경험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영입된 선수들 보면서 이제 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수원FC 로또 맞았어? 어디 유전 터졌어? 왜 이렇게 돈 많이 쓰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는 사실상 이영재 선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임대료도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네. 어쨌든 그나마도 일부 선수들을 보내면서 이적료는 충당을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자유계약 선수거나 아니면 풀어서 데려온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고액연봉제가 가세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올랐지만
기존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고요. 또 승격하면서 올라간 예산에 맞췄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선수들의 경우 뭐 데려오면서 계약 기간을 늘렸으면 또 향후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안 됐을 경우에 계약 기간을 거의 다 최소화했어요. 적절하게. 네. 향후 세대 교체에 대한 장치도 마련했다는 점, 수원FC가 올겨울 굉장히 알차게 보내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수원FC 특집에서 여러 이야기를 이미 뭐 전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스쿼드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부터 보죠. 골키퍼 유일하게 변화가 없는 포지션입니다. 네. 유현이 넘버원이고요. 유현 부상 후에 골문을 든든하게 지켰던 박배종이 넘버2로 나섭니다. 유현은 뭐 지난 시즌 경기력도 좋았고 경험도 그렇고 든든하거든요. 대대적인 포지션 복용에 나선 수원FC가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있고요. 사실 22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민동환 선수를 임대로 영입을 했는데 연맹이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5명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냥 벤치에 앉을 선수가 아니라 경기에 뛰어야 하는 22세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이 선수가 좀 애매해진 건 좀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수비 보겠습니다. 측면 수비 좀 살펴주시죠. 왼쪽은 박주호, 김상원, 오른쪽은 정동호, 김범용, 최종환 체제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은 저희가 뭐 손FC 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도균 감독이 가장 아쉬워했던 그리고 보강을 원했던 포지션이 좌우 풀백이거든요. 김도균 감독이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데 안병준이랑 마사가 잘해주면서 사실 골을 넣었지만 측면에서 지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이 자리부터 영입에 나섰고요. 여름 이적 시장부터 원했던 정동호를 영입했고 박주호까지 더하면서 사실 박주호 선수는 조금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몸값 면에서 약간 이견도 있었고 어쨌든 데려오면서 전직 국대 출신 풀백을 장착하게 됐습니다. 정동호 선수 연습 경기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선수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못 뛰어서. 말씀하신 대로 네. 울산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사실 수원FC 외에도 많은 팀들이 원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잘해요. 네, 말씀드린 대로 국가대표 경력도 있고요. 박주호야 뭐 나이가 있어서 몸값도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지금 왼쪽 풀백이 거의 없잖아요. 박주호 선수 1, 2년 정도는 뛸 수 있고 그래서 조건을 수용하고 기간을 조금 줄이면서 박주호 선수를 품었습니다. 포항에서 뛰던 김상원은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무지하게 빠른 선수인데 포백에서는 수비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상원 선수 영입 보고서는 3백도 살짝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고요. 김범용과 최종환은 백업으로는 꽤 괜찮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수원FC의 풀백은 상당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조원희를 영입한 것도 오른쪽 수비가 부상당하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네네. 영입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중앙 수비수를 보면 더 화려합니다. 수원FC의 승부 포지션이 어디냐? 센터백입니다. 그러니까요. 6개월밖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빅클럽들이 좀 주저를 했었는데 수원FC는 박지수를 전격적으로 데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서 오피셜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 훈련 갔다 오면서 얘기 들었는데 광저봉당의 문제를 거의 다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수원FC는 과거 경남에서 뛰었던 김현훈 선수의 영입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선수도 네.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김호곤 단장이 야, 더 확실한 애로 가자. 오. 돈 써. 그래서 박지수에 베팅을 그럼 한 거예요. 박지수지. 네. 박지수를 데려오면서 중앙이 엄청나게 탄탄해졌고요. 박지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레벨이 다르다. 오. 확실히 현역 국대다라고. 여기 또 윤영선 선수까지 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값만으로 사실 센터백 조합은 울산 전북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조합 만들었는데 네. 윤영선 선수가 약간 좀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시즌 서울에서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3백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좀 있었고 약간 좀 뭐 몸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겨울부터 준비를 잘했고 또 수원FC는 포백이 기반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수원FC가 박지수, 윤영선 조합으로 초반에 확 치고 나간다는 전략을 사실 꾸려놨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4월에 조별리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이 통으로 나가고 또 아침에 나가는 팀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까지 리그가 쉰다고 하면은 박지수가 뛸 수 있는 경기 수가 확 줄어들 수밖에 그러네. 없거든요. 네. 만약에 뭐 군대가 조금 늦게 들어가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원FC는 박지수가 뛰는 경기를 최대한 잡는 게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박지수가 빠지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채우냐? 조유민 선수가 채웁니다. 사실 지난 시즌 K리그2 정상급 수비수였잖아요. 윤영선이 잘 리딩을 해주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K리그1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사실 문제는 백업이었어요. 수원FC가 이한샘, 최규복을 4번, 5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이 떠나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많은 팀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장준영 선수를 잔류시키면서 4번 자리에 뒀고요. 강릉시청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곽윤호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중앙을 사실상
뭐 확장을 지었습니다. 네, 미드필더 진도 변화가 많거든요. 먼저 삼선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축은 이영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병준을 보내고 이영재를 데려온 건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트레이드가 무산되면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정료까지 주면서 맞아요. 데려온 이유는 중앙에서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국내 선수가 사실상 찾기 어렵거든요. 거기다 왼발. 그렇죠. 그러니까 이영재가 가운데를 지키면서 허리축이 확 생겼어요. 예, 문제는 위치였는데 사실 손FC가 올 시즌 메인으로 4하나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원볼란치에 뛰어줄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재영이 전성기 폼을 계속 못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영민 영입도 사실 고려를 맞아. 했었는데 연봉이 너무 높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을 생각하면 4-2-3-1이 좀 유력할 것 같은데 연습 경기에서도 이영재 선수를 8번 그러니까 뭐 박토박 같은 역할로 두고 파트너로 이제 수비적인 정재용 혹은 김건웅을 세울 것 같아요. 평가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영재가 템포를 조절하면서 경기를 조율했고 이영재가 활동량이 있으니까 3사에서 허리를 두텁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영재 백업은 이제 수원에서 데려온 김준영이 유력하고 일단 정지영이 과거의 폼을 찾는다면 애초에 구상이 했던 4하나도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 그 중에서도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수원FC에 전문 윙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인 풀백을 영입하는 데 이어서 전문적인 윙어도 되게 과세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빅토르가 옵니다. 솔로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선수라고 하고 구단에서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김호남, 정충근, 나성은 선수 가세했는데 유럽에서 뛰었던 정충근 선수 어떤 선수냐 관심이 좀 있으실 텐데 스피드도 있고 스케일도 큰데 좀 세밀함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예, 그 부분에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김호남, 나성은 뭐 백업 전으로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고요. 때에 따라서 뭐 김승준 혹은 무릴로가 측면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많다. 예. 네. 근데 양이 늘었는데 네. 빅토르가 하나 딱 뛴다고 할 때 반대편에서 또 확실하게 무게감 있는 선수는 분명 없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약간 김도균 감독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의 축은 무릴로가 될 것 같네요. 무릴로가 원래부터 수원FC 영입 후보였는데 네. 김호건 단장이 야 지금 코로나 이렇게 뽑기도 어려운데 국내에 적응된 선수 가지고 가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무릴로가 수원FC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이유는 김도균 감독은 좀 더 파괴적이고 스피드 있는 이용희 선수를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섀도우와 최전방을 볼 수 있는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가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하지 하다가 알리바이프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무릴로로 선회를 했죠. 알려진 대로 무릴로 선수는 원래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10번입니다. 근데 전북에서는 자꾸 측면에 두니까 제대로 기량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김도균 감독 애초부터 중앙에 쓴다고 못을 박았고 이 자리에 두고 훈련을 하니까 괜찮아, 좋아, 잘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기술도 있고 섬세한데 다만 약간 멘탈적으로 전북에서 좀 주눅 들어섰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워낙 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김도균 감독이 이제 동기부에서 능한 감독이라 자신감을 올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김승준 선수가 섀도우로 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승규가 들어온다면 그 자리는 더 탄탄해지겠죠. 네. 일단 아시아커터로 영입을 추진했던 알리바이프는 단독 보도 이후로 상황이 꼬이면서 안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전방은 라스와 양동현이 유력합니다. 네. 라스는 계약 기간이 남아서 무조건 같이 가는 상황이었고 네. 안병준, 마사가 떠난 자리에 누구 데리고 올 거냐 그랬는데 원래는 양동현, 윤주태 동반 영입을 시도했어요. 네.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라 그래서 윤주태 수원FC 단독 보도도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양동현 일찍 영입이 확정이 됐고 윤주태는 고심하다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윤주태는 경남으로 갔습니다. 라스 양동현이면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약한 감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원FC가 안병준 트레이드가 무산이 됐을 때 잔류도 좀 염두에 뒀었거든요. 근데 결국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전 얘기할 때 얘기했던 원래는 섀도우와 최전방을 겸하는 선수를 데려와서 전방을 강화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라스와 양동현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스는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두 자릿수 득점을 담보할 만한 유형의 선수는 분명 아니잖아요. 양동현의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일단 김도균 감독은 양동현에게 너 포항에서 하던 스타일로 해줄게. 내려오지 말고 안에서 골만 넣어. 양동현 선수도 자신 있어요 하고 이제 의욕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두 자릿수를 넣어줘야 되는 게 일단 수원FC의 지금 뭐 계획입니다. 김승준도 최전방에 설 수 있으니까 뭐 투톱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원FC의 최전방은 안병준이 그리워 이러면 그냥 망한 거고 네. 뭐 이러면은 성공한 것 셈이 됩니다. 네, 제가 전주훈련 안산 갔었을 때 산티아고라고 아르헨티나 공격수 인터뷰 했는데요. 그 선수가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영상을 쫙 봤대요. 근데 누가 눈에 띄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라스였습니다. 오. 네, 근데 이름을 몰라요. 근데 그 파란색 유니폼에 키가 크고 막 이렇게 얘기해갖고 영상 딱 보여주면 찾아봤더니 라스였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같은 공격수가 보는 라스만의 뭔가 매력이 있나 보구나. 네. 전북에서 실패한 동기부여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점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팀이 업그레이드 한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된 것 같네요. 예. 분명합니다. 네. 일단 지난 16년 기적 같은 승격 때는 이제 그때도 역시 손 FC가 폭풍 영입에 나섰는데 그때는 사실 준척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 힘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험 많은 선수들을 대거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고 지난 올림픽 대표가 제주에서 평가전을 4경기를 했는데 네. 상대가 프로팀이었죠. 그 중에 수원 FC가 가장 경기를 잘했다라고 올림픽 대표팀 관계자 그리고 그 경기를 지켜봤던 4경기를 모두 지켜본 축구 관계자 모두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그 김도인 감독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기 때 전술훈련도 거의 안 하고 이제 틀만 잡고 딱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기 보면서 야 확실히 좋은 애들이라 이해도가 빠르다 그렇죠.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은 선수들이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승격의 주역들도 있고 새로운 선수들 간의 문제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선수들이 일단 다 주전들이죠. 그리고 또 온 선수들이 워낙 커리어가 좋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 소위 말하는 항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남아있는 선수들도 또 감독님이 또 인성이나 혹은 활용도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선수들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자기들 언젠가 경기를 뛸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분위기도 괜찮다고 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선수들은 또 베테랑이니까 새로운 기회 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의지도 남다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큰데 가장 큰 고민은 어디냐 22세입니다. 올 시즌 5장의 교체 카드를 활용하려면 선발로 교체로 각각 한 명씩 2명을 써야 되는데 거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조상준, 전정호, 이기혁 등이 후보인데 네. 약합니다. 다 신인급들이고 막판 22세 카드 영입을 시도하는데 지금 데려오려면 사실 중앙 쪽이나 이런 데는 전술 구애를 받기 때문에 그냥 가서 발 빠른 측면 자원들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땅한 선수가 없어요, 지금. 그다음 몇몇 봤는데 또 상무에 또 최근에 어린 선수들이 많이 붙어서 네. 다 또 나가리가 됐고 또 그래서 지금 고민이 상당한데 이 고민을 개막전까지 풀지 못하면 교체 카드에 대한 이점을 포기하고 시즌을 치를 수도 있는데 사실 수원 FC가 베테랑 5인 작전을 쓴 것도 교체 여유가 있는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바꿔주면서 하자 그랬는데 22대 규정 변경이 수원 FC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누굴 데려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수원 FC의 행보는 올 시즌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원 스쿼드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